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지난 6월 달에 시장은 있고 이제 7월 달에 시장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기록적으로 이제 데이터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오늘부터 해서 7월 월봉이 시작되었고 또 오늘부터 해서 7월 주봉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시작에 대한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환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선은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과 또 남한 이 판문점에서의 회담 소식으로 해서 지수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는데요. 우선은 미국과 중국 또 무역 협상에 대한 재개 부분이 상당히 시장의 역할이 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판문점에 대한 회담으로 해서 장중에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움직임이 좋았고요. 사실 이 두 가지 이슈만으로 해서 이 두 호재가 모두 다 이번 주 또 7월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연속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지수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양시장의 분위기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HTS 화면 보도록 하죠. 우선 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요. 장 초반 때부터 해서 상승세를 좀 유지하는 모습들 보여주었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고르게 진행되었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는 것인데요. 사실 장 초반의 출발은 상승권에서 출발했지만은 전강 후 약으로 시장이 조정권에 있는 모습으로 시장 분위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안정적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시장을 계속해서 지지해줬던 움직임들이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탄탄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이 코스피 쪽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고르게 상승하는 모습들이었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시장 상승률이 고르게 진행되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중 음봉을 만들긴 했지만 이 시가총액 1위부터 해서 고르게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일부의 종목의 하락은 있었지만 또 일부의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하방 지지력이 강했다. 시장을 이 대형주들이,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고르게 움직인다는 것은 시장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흐름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강 후약으로 시장이 밀렸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에는 모멘텀, 그러니까 지금 시장 투자 심리는 안정적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주말 동안 있었던 이벤트가 오늘 우리 증시까지 안정적으로 보였지만은 사실 내용들을 보시면요. 이벤트적으로는 성과는 있었지만은 알맹이는 조금 부족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무역 협상이 재개됐다는 것, 그리고 또 판문점 회담이 진행되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무언가를 마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이벤트가 시장 자체에서 호재가 되기도 할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또 다시 한번 불확실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진행되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움직이는 것처럼 안정적인 흐름들이 유지되는지 이 부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중요한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됐다라는 점, 그리고 특징적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고요. 대북주가 역시나 또 움직임이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딴지여는 내용들이 있었죠. 자, 일본의 정부의 입장이 좀 나왔는데요. G20 기간 동안에도 이 정상회담이나 일정도 차질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이 일본 정부 입장에서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으로 중요한 핵심 소재가 될 수 있는 소재 부분 안에서 수출 규제안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오늘 장 초반에 움직였던 시세를 조금은 발목이 좀 잡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주요 종목이라 할 수 있는 IT 섹터의 악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들로 해서 반사되는 종목들이 좀 있기도 했었는데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은 이 수출 규제가 되었던 섹터가요. 에칭가스라든가 뭐 일부의 소재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그 반대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후성 같은 종목들은 이 특수가스라는 회사인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소재 기업들이 반사적인 이익이 된다는 측면으로 해석으로 반등세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종목으로는 동진 세미캠도 이와 같은 흐름이 연출되기도 했었는데요. 우선은 이 내용들이요. 7월 4일 날 발동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동안에는 동진 세미케, 후성과 같은 종목들이 저가 매수세가 좀 더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상승 추세가 나왔지만은 추가적인 연속적인 상승 이번 주에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전체적인 시장의 IT 색깔을 좀 내려놓는 모습들 연출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 해석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시 내용을 텍스트 파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본의 이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의 수출 규제안이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호재로 될 수 있다라는 관측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도요, 일본의 이 수출 규제가요, 어떻게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 이 뭐 재고 소진이라든지 특히나 SK 하이닉스라 같은 이 재고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사적인 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침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 내용보다는 무역 협상에 대한 재개가 더 크다. 만약에 이 내용으로 시장에 대한 그 종목에 대한 발목이 잡혀서 조정이 된다, 저가 매수세의 기회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해석드리면은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이와 같은 이 수출 규제가 오히려 재고 소진의 기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일본의 이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업황을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도 전환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뉴스가 이번 주 내내 진행된다라면은 반사적으로 후성과 동진세미칼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악재가 되었었던 업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가 매수세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과 중국의 무협상 재개가 오히려 이 시장에 대한 안정감을 만들었고 IT 섹터가 가장 크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세 기회로 삼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중요한데 이 두 종목에 대한 얘기들은 자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종목을 뭐 전체적인 종목들이 좋았지만요. 제약바이오섹터 특히나 메지온과 HLB에 대한 종목에 대한 상한가 연출이 상장 좀 특징적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주가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은 메지온이 장 초반 때부터 해서 상한가 연출이 가장 빨랐었는데요. 장 아침에 이 유한양의 소식으로 해서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시선이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되기도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메지온과 HLB 최근에 급락이 좀 크게 연출이 되었었죠. 근데 오늘 이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주가 하락이 너무 과도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주주 호소문을 발표할 정도로 기업의 입장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오늘 상한가 연출까지 좀 저가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는데요. 자, 오늘 상한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까지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이 메지온, 물론 이제 공매도의 얘기, 주주 호소문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지만은 임상 3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 상존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준을 잡는다면은 가장 중요한 종목이 될 수 있는 신라젠에서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이 물량 돌리기의 효과로 해서 주가 움직임, 그러니까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나왔어도요, 여전히 시장에 대한 추세를 잃어버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연출된다라면은 그동안의 손실에 묶였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률을 줄이는 전략으로 해서 이 정리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기회로 해서 접근했던 분들은 차익 실현 효과를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 입장에서 자회사에 대한 소식으로 인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는데요. 여전히 이전에 있었던 자리 대비해서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손실률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해서 정리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HLB가 임상 3상에 대한 실패라는 소리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임상 3상에 대한 목표치를 못 맞췄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신뢰감이 크게 떨어졌어요. 그런 종목이 오늘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이 종목이 기회를 잡고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 기대보다는 손실을 줄이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맞다.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준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요, 시장에 대한 안정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과 기관의 이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HTS 화면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가장 특징적인 거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이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은요, 코스피 쪽에서 플러스 마감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특히나 외국인의 역할이 장 초반 때부터 꾸준하게 시장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수는 상승폭을 반납했지만 수급은 꾸준하게 진행되었다라는 것.
여기에는 코스닥의 시장 흐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세에 동참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동반 순매수세가 최근에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만 매도하는 시장이라면은 시장에 저가 매수세, 강한 수급에 대한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번 주 시장은요, 긍정적으로 계속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어디서 잡아야 될지 긍정적으로 덤비셔야 된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 드리는 거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 들어왔던 IT, 자동차, 그리고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다면 증권 종목들도 보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또 이번 주 계속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요. 네이버에서 광고료 인상을 계획을 합니다. 이 부분들 좀 특징적으로 보신다라면은 구글과 페이스북에는 부가세를 증여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광고료를 인상한다. 굉장히 큰 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상단에서 조금은 이 숨고르게 연출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반도체 주변 종목을 살펴볼 수 있는 때입니다. IT 중에서 반도체를 보자는 것 이야기를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